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불꽃과 예술에 관한 명상 김흥규. 예술의 관례. 위에서 순수예술과 응용예술이라는 분류를 잠시 언급했지만 예술은 이 밖에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저런 분류를 다 늘어놓을 필요는 없으나 다음의 몇 가지 분류는 예술의 성질과 올바른 감상을 위해 참고할 만하다. 예술은 우선 공간예술과 시간예술로 나눌 수 있다. 해화, 조각, 건축, 공예는 공간예술이고 음악, 무용, 문학, 연극, 영화 같은 것들은 시간예술에 속한다. 공간예술은 작품이 일정한 공간을 통해 표현되어 정지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들이고, 시간예술은 시간적 흐름 속에서 앞부분이 사라지고 뒷부분이 나타나는 연속적 흐름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가령 연극의 경우 제3막을 보고 있는 관중에게 이미 지나간 제1, 2막은 기억 속의 사실로만 존재하며 제4막은 미지의 사실로 불확실성 속에 놓여있다. 음악을 듣거나 소설, 영화를 감상할 때도 우리는 작품 전체를 동시에 접할 수 없고 오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험을 엮어가게 된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중간이나 끝에서부터 보면 별로 재미가 없다. 그 이유는 결말을 이미 알아서 김이 빠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작가가 설계한 예술체험의 시간적 흐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시각예술, 청각예술, 언어예술이라는 분류도 있다. 공간예술은 모두 시각예술이며 음악은 청각예술, 문학은 언어예술에 속한다. 그러면 무용, 연극, 영화, 비디오 예술은 어디에 속하는가? 무용은 짐짓은 시각적이지만 그것과 어울린 음악은 청각적 요소이다. 연극, 영화의 경우에는 이 두 요소와 함께 등장인물의 대사라는 언어적 요소까지 포함된다. 비디오 예술 역시 시각, 청각, 언어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종합예술 또는 혼합예술이라는 네 번째 분류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음악 중에서도 노랫말이 있는 성악은 문학적 요소가 포함된 혼합성을 지니며 판소리와 오페라는 여기에 연극적 요소가 덧붙여진 것이다. 위의 분류들보다 좀 더 널리 통용되는 일반적 구분은 매제, 즉 표현의 재료에 따라 예술적 갈래를 나누는 것이다.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영화, 무용이라는 낯익은 이름들이 이에 속한다. 이 여러 예술 부문은 물론 더 잘게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음악은 성악, 기악으로, 미술은 그림, 서예, 조각, 건축, 공예, 디자인 등으로, 문학은 시, 소설, 희곡, 숫필로 세분하는 등의 분류가 그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분류는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유익한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그 복잡한 이름과 분류체계를 반드시 다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잡다하게 나열되는 명칭에만 관심을 쏟다 보면 정작 중요한 예술작품의 체험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예술갈래의 기계적 구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유는 현대예술에 있어서의 장르 혼합 및 다양한 실험에서도 확인된다. 예술의 종류 구분에 대한 태도는 시대에 따라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고대 중세에는 예술의 여러 갈래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원리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한데 섞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예컨대 음악과 미술은 서로 다른 감각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결합이 불가능하며 비극과 희극은 같은 영역에 속하지만 지향하는 바와 성질이 판이해서 이들을 혼합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신이 동물과 식물을 만들고 동물은 다시 들짐승과 날짐승 등으로 나누어 만든 것처럼 예술 갈래는 자연의 원리가 규정해준 일정한 질서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무너지게 되었다. 예컨대 근대인들은 인생의 참모습 속에 비극적인 것과 희극적인 것이 공존함으로 이를 반영한 비희극도 당연히 존재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20세기에 와서는 갈래 사이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실험이 더욱 많아졌고 전위적 실험 예술에서는 여러가지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시각, 영상과 음악 및 연극적, 문학적 요소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백남준의 비디오 예술 같은 것이 그 좋은 본보기이다. 이렇게 볼 때 예술의 갈래란 결국 길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태초부터 길과 길 아닌 것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그 발자국이 겹쳐진 자리가 길이 된다.
이미 길이 만들어져서 있어서 그 위로 가는 것이 좋을 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쪽을 선택한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나 있는 길을 통해서 갈 수 없는 곳을 가보자 하는 욕구를 느끼고 그래서 항무지나 가파른 언덕으로 발을 내딛는다. 그 결과 그들이 무엇인가 새롭고도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자체가 또 새로운 길이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전부터 있던 길이냐 아니냐 하는 시비가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라 하겠다. 영혼의 여러 가지 불꽃.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가장 손쉬운 해답은 미 또는 미적 쾌감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모든 예술이 추구한다는 그 미는 어떤 것일까? 가령 미술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아름다운 여인이나 예쁜 꽃을 그린 그림은 늙은 어부나 부서진 건물의 그림보다 더 예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마음씨 고운 사람들만이 등장하여 마음 허문탄 사건이 벌어지는 연극은 악한 사기꾼, 정신병자가 많이 나오는 시끄러운 연극보다 예술적으로 더 아름답다고 해야 할 것인가? 실로폰의 소리가 깽가리보다 고와서 듣기에 쾌적함으로 더 예술적인 악기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모두 아니오이다. 예술이 추구하는 미적 쾌감이란 곱고 예쁜 것에서 느끼는 쾌적함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예쁜 소녀의 그림보다는 주름살이 깊이 패인 늙은 어부가 낡은 그물을 깁고 있는 그림이 더 감동적일 수 있다. 성과 악을 간단히 구분할 수 없는 여러 인물들이 뒤얽혀서 격심한 갈등이 전개되는 영화가 동화처럼 고운 이야기를 담은 영화보다 더 큰 감명을 주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다. 이런 사실들은 예술의 미라는 것이 단순히 보고 듣기에 쾌적한 것이 아닌 우리 삶과 이 세계에 대한 깊은 인식 체험을 생생하고도 감동적인 방법으로 재현해 주는 데서 우러나는 특질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술의 미란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자연, 사회에 대한 통찰과 그 표현의 탁월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글의 서두에 언급했던 불꽃의 비유를 더 생각해 볼 필요를 느낀다. 다시금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예술의 미적 효과는 촛불과 같은 경우도 있고 횃불이나 폭죽 같은 경우도 있다. 어떤 종류의 예술은 촛불처럼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자기 자신의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게 한다. 때로는 세상의 일들로부터 잠시 떠나 혼자만의 내면 세계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도록 해주기도 한다. 음악을 견주하자면 조용한 실내악이요, 그림이라면 정물 하나, 고요한 산수와 문학으로는 명상적 분위기의 서정시 같은 예술들이다. 또 어떤 예술은 횃불이나 모닥불처럼 더 넓은 범위를 비추면서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모으고 그들의 집단적 공감과 움직임을 북돋운다. 시골 마당에서 엉겹게 울리는 농악소리, 사회적 갈등을 무대 위에 포착한 연극, 우리나라 근대사의 흐름을 웅대한 규모의 이야기로 엮어낸 박경리의 장편소설, 토지 같은 작품들을 그 예로 들만하다. 그런가 하면 밤하늘에 터지는 폭죽의 불꽃처럼 꼭 무엇을 비추기보다 그 불꽃의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예술도 있다. 이런 예술작품은 인생의 어떤 모습이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꽃의 다채로운 어울림처럼 빛깔 소리의 균형조와 긴장을 통해 새로운 감각과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추상 미술이 그러하고 기악이 또한 그러하다. 세상에 있는 갖가지 불꽃들이 제 나름의 쓸모와 아름다움을 지니듯이 예술의 미적 효과 또한 어느 한 가지만을 절대화할 수는 없다. 예술가와 예술 감상자는 물론 저마다의 예술적 개성과 취미를 가지기 마련이다. 시대 상황이나 관심에 따라 예술의 어떤 속성이 더 강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술의 본래적 성질은 그러한 개인적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그 이상의 것을 지향하는 넉넉함을 필요로 한다. 수많은 종류의 불꽃들이 인류의 삶과 함께 새로 생겨나고 퍼지고 이어져 왔다. 예술 역시 그와 비슷하게 여러가지 몫을 담당해 온 삶의 불꽃이다. 그것은 사람의 내면 세계를 비추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기도 하며 새로운 사회적 모순을 밝히는 횃불이 되고 감격과 환희를 터뜨리는 눈부신 무늬가 되기도 했다. 그리스의 신화에 의하면 프로메테우스가 신의 불씨를 훔쳐다가 인류에게 주면서 세상에 불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예술의 불꽃을 신의 세계로부터 가져온 사람은 누구일까? 김흥규 고려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문화와 역사적 인간, 한국 문학의 이해 등이 있다. 끝.